그렇게 와서 나중에 조금 부모님하고 약간 불화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지 원망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 진료실 안에서도 내가 뭐 하자고 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 했잖아, 치료 한번 해보고 싶다 했잖아,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자녀분들도 사춘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보이잖아요. 진료를 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이나요? 당연히 많이 보이죠. 그게 사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성장 치료란 걸 시작하고 하이키를 만난 게 거의 한 20년 가까이는 안 되지만, 하이키가 시작된 건 한 3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성조숙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이 성조숙증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였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조숙증 자체가. 그리고 특히나 부모님 키를 볼 때 그때 여성 키로는 보통 얘기하는 게 155 이하, 남자 키로 165 이하인 분들이 옛날로 따져도 사춘기가 좀 빨랐기 때문에 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최종적인 키가 작아진 경우인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성조숙증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뭐 조금 사춘기 좀 빠르네 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인 키에 있어서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새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성조숙증이 발생할 만한 여러 사회적인 요건들, 뭐 옛날보다 애들이 조금 잘 먹고 먹는 건 좋아졌지만 활동량이 줄면서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 호르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영양제가 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보는데, 남들 다 먹이니까 우리 애는 뒤처지면 안 돼 이러다 보면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하다 보니까 성호르몬을 좀 자극할 만한 영양제들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조숙증의 위험도가 저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엄마가 그냥 뭐 비만 때문에 왔어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소아 비만도 많이 보니까 비만 때문에 왔어요. 혹은 아니면 애가 너무 안 먹어요. 너무 작은데 그냥 보약이나 지으러 왔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감기를 많이 해서 면역력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면 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미리 눈에 보여요. 그러면 사실 진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본인께 성조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료는 다른 거로 받으러 왔는데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성조숙증에 어떻게 보면 위험 군안에 들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저도 보다 보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좀 길어지기 시작하고, 앞으로 그냥 한번 보약이나 먹이지 하고 왔는데 관리를 앞으로 좀 자주 해야 되고, 한 3개월 뭐 길면 6개월, 아무리 길어도 1년 정도마다 한 번씩은 오시라고. 그 다음에 성조증의 징후, 머리 냄새가 난다, 뭐 기름이 많아진다, 아니면 가슴 몽울이 잡힌다, 아니면 몸무게가 몇 킬로 이상 넘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성조숙증의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오시라고 이 설명들을 계속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외로 그러니까 성조숙증으로 온 게 아닌데도 꽤 이제 발견이 좀 되고 미리 조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드린 목적 자체가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대처하면 나중에는 결과는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조숙증이란 게 어느 순간 갑자기 딱 걸리는 병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빨리 진행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뭐 가슴몽울이 빨리 잡힌다, 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가 가슴몽울이 잡힌다, 보통 4학년 기준인데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놀래서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도 좀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빨리 안 생기도록 그렇게 성조증이 오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들 좀 많이 드리는데, 다른 얘기라고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런 성조숙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굉장히 놓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도 마찬가지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몽을 잡히고 하더라도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경우들도 많고, 갑자기 적용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니면 5학년짜리 이런 애들이 적용하고 나서 이제 막 걸레벌떡 놀라서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3학년 정도에 우리 애가 안 커요 라고 데리고 와요. 대부분 성조숙증 치료의 시기를 많이 놓친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많이 클 때 성장을 도와주면 훨씬 더 키 크는 효율, 효과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적용하든지 이쯤에 안 큰다 하고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에는 같은 치료를 해도 같은 약물을 써도 효율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게 와서 나중에 조금
조금 부모님하고 약간 불화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지 원망 이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 진료실 안에서도 내가 뭐 하자고 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 했잖아, 치료 한번 해보고 싶다 했잖아, 이런 것들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아버님들이 더 그렇긴 한데 에이 뭐 나중에 크겠지, 고등학교 가서도 뭐 대학교 가서 군대 가서도 흔히 말하는 군대 가서도 큰다, 그래서 뭐 그게 많이 급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에 대해서 애들이 훨씬 더 관심은 더 많아요.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많이 작구나, 아니면 내가 조금 빠르거나 늦구나, 이거를 애들은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걸 더 모르고 있는 경우에 치료 시기를 좀 놓치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참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 되면 다른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불화 부모님을 끝까지 원망하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내 키가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사실은 본인 제 노력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뭐 치료에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부모님이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을 애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데리고 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도 많아요. 뭐 애가 끌고 왔다면서 이거 뭐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애가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가 치료하는 데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애 손에 끌려서 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엄마 원망은 안 하겠네.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같이 와줬으니까 이 생각도 들죠.